제가 그 발표 몇 번 해봤는데요. 9시 반 넘어서 하는 발표는 처음이라 좀 졸립네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별로 보시는 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태라고 하고요. 요즘 주로 사용하는 소개가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40대 개발자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대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다니긴 하는데, 그죠? 50대 얘기도 나오네요. 늘 그렇죠. 세상살이가. 제가 처음 그 직장생활 시작한 게 94년도 4월이거든요. 오래됐죠. 군대를 어떻게 집안이 좋아서 안 가갖고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자료 좀 정리하면서 타임테이블 한번 만들어봤어요. 타임테이블 만들어봤는데 첫 직장에서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PL1이라는 걸로. 저도 직장 들어서 처음 본. 지금 사실 문법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코볼하고 파스칼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면서 지금이 2월이죠. 한 2달만 있으면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잠깐 이게 아마 2012년이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데가 제가 개발을 손 놓고 약을 팔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딱 KTH에 있었던 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베이스는 사실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나 그러니까 백엔드도 안 한 건 아닌데 항상 뭔가 백엔드를 하고 있어도 안 시킨 UI를 막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스스로 정의하기를 프론트엔드의 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 지금 남은 건 딱 이렇게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한 1, 2년째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주로 프론트엔드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Node.js라는 걸 쓰면서 백엔드도 하게 돼서 지금은 프론트를 하고 싶어도 계속 백엔드 일이 밀려 들어와서 좀 괴로워하는 이제 놀기도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검토를 시작해서 요즘 다시 레고를 시작했어요. 40대 레고를 시작해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는 거 좋아하고 현재는 NC소프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잡부죠. 역시 여기 오늘 아마 잡부분들이 제일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잡부 역할을 하면서 체킷어스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최근에 베타 오픈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 제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체키더스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AWS에다가 서비스를 올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경험기라고 해서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좀 썼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 서버 가상화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에자일하고 서비스 개발 삽질기 파스, 라스, 아스, 바스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P가 이제 프론트엔드다 보니까 백엔드를 아주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막 계속 깊이 들어가는 습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약간 자꾸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서비스 개발 일하는데도 이제 그런 걸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발표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SSAG가 백엔드 개발자들 분들이 주로 모이시는 커뮤니티고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실제로 포스트 올라오는 것도 보기도 했고 좀 전에 배틀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발표자 앞에서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고요. 또 여기 오자마자 제가 가본 발표장 중에 보통은 여성 비율이 9대1은 되거든요. 아무리 IT라고 하더라도 거의 오늘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마 디테일하게 제 나름대로 깊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별로 깊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좀 어차피 오늘 AWS에서도 실제 아마존에서도 오셨다고 해서 정말로 저 삽질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들 좀 더 하고 실제로 아주 디테일한 제 나름의 디테일한
얘기는 실제 URL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미디움에 제 블로그에 포스트를 올린 글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훨씬 더 좋은 내용은 다 아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많죠, 웹상에.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마 주된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 뭐 정확히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첫 번째 경험이 한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 회사죠. 회사를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미지 클릭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실제로 IT 회사는 아니고 IT 인프라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실제 약간 그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광고 시장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미지 클릭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가 3개를 개발했어요. 이미지 클릭 메인 사이트와 또 뭐 비슷하게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인데 뭐 i2.com, 뭐 알트 이미지 뭐 이런 3개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자가 사실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오라 그래도 잘 안 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어쨌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트 하나당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서비스라도, 혹은 회사가 작아도 어드민 화면도 있어야 되고, 뭐 CS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클라이언트나 뭐 파트너 혹은 뭐 API도 뽑아야 되고, 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서비스 개발할 때마다 처음엔 저희가 그 기계실이라고 전산실 비슷한 그 박스를 집어넣는 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막 박스를 놓고 뭐 실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걸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더라는 거죠. 뭔가 박스를 사는 것도 그렇고 노후화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뭐 한 7, 8년 회사가 되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고 하드가 나가는, 레이디에서 하드가 하나씩 팍팍팍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엔 한 30개를 한꺼번에 사서 용산에 가는 일을 좀 줄여보자. 아마 이런 그 삽질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IDC로 들어가자. 그래서 IDC로 넣으면서, 근데 또 IDC에 넣어도 사실 그 비슷한, 박스를 넣는다는 건 사실 비슷하잖아요. 결국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IDC의 최신 장비를 집어 넣으면서 한번 우리가 가상화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2008년도, 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했던 거는 이제 VMware vSphere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그야말로 삽질이었죠. 그냥 거의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해서, 나름 엄청난 삽질을 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그 엔지니어로서 부담감이 많았어요. 저게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나올까? 라는 당연한 그런 그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속도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뭐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것저것 찾아서 잘 해결해서 잘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좀 나름 그런 삽질들이 보람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떤 클라우드 혹은 가상화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 회사는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끔 들어가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폭발적으로,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런 그 IDC에서 가상화를 한다거나, 뭐 실제로 IDC 저희가 그때 서비스 받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경험이 거의 없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 2010년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키워드로 뭐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해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제가 처음 보면서 놀랬던 건 저 C9ID라고 하는 이제 노드.js 기반의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 서비스인데, 웹베이스의 ID 서비스를 보면서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느끼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히로쿠나,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살짝 발을 담궜던 바스IO라고 하는 KTH에, 지금은 KT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이제 파스.com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슬쩍슬쩍, 이 시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을 팔던 시기여서 그냥 살짝 맛만 보고,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작년에 사태가 터져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KTH2호입니다. 탈출을 감행하고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지? 막 이런. 아우 1년 전에 주마등처럼 뒷골이 좀 땡겨오네요. 여기 난민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C소프트에 정착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게임 회사잖아요. 실제로 게임 회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실제 들어가면서 H에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들어가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자라는 미션을 갖고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미션이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한 2, 3년간 KTH에 있으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얻은 교훈들이 있어서 그 교훈들을 이렇게 탁 펼치려고 했는데 펼치질 못했죠.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펼쳐보려고 지금 아웃풋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속한 팀도 그 교훈들을 한번 아웃풋으로 한번 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서비스를 짧은 기간에 만드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짧은 기간에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 빨리 던져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빨리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한 3개월? 서비스 하나 꼭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멤버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피자 한 판 팀이라고 하는 제가 피자를 진짜 한 판을 먹습니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충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소식가들로만 이루어진 피자 한 판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UX 가이가 2명, 디자이너 1명, 안드로이드 개발자 1명, 기타 개발자 1명, 기타 개발자가 이제 저인데요. 특이한 건 기획자가 없어요. 전통적인 기획자가 없어서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기획에 대한 롤은 저 5명이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전문 분야를 하나씩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 기타 개발자인 저 입장에서는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죠.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뭔가 아름답지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팀명을 모바일 A팀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정하고요. 팀명을 막 정하는데 농담으로 그냥 모바일 A팀? A는 뭔데? 몰라? 그런데 그냥 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조직도에 굉장히 이상한 모바일 A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NC 조직도 중에 가장 이상한 이름일 겁니다. 아마 여기 NC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8월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그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던 계속 개발팀에서 팀에서 개발했던 화면들인데 그 체키지라고 하는 앱의 화면입니다. 전부 다 실제로 개발을 했던 화면들이고요. 근데 같은 앱이죠. 하나의 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건 막상 만들어 써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바꾸고 막 2주에 한 2번씩 그 화면이 막 스펙이 바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화면이 현재 물론 이번 주에 또 릴리즈 돼서 조금 더 바뀌었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화면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크 스택이 기술 스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 세션에서 배틀이 붙었던 몽고DB를 쓰고 있어요. 왜 썼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잠깐 아까 들을 때 저도 몽고DB 쓰면서 한 3번 울컥했거든요. 한 4개월 동안 울컥, RDB 쓸까? 울컥, RDB 쓸까? 이런 울컥 했었는데 그래서 저 몽고DB 갖고 또 발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배틀 붙는 거 보고 관둬야지라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어쨌든 몽고DB를 쓰고 있고 그 위에 노드.js를 올려서 노드에서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PI 서버를 뽑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올렸죠. 현재는 아까 멤버 보셨듯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밖에 없어서 안드로이드 앱이 먼저 나왔고요. iOS 7은 그러니까 iOS 쪽 플랫폼은 저랑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웹은 잡부가 해야 될 여기니까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 화살표도 있으니까 계속 늘리래요, 플랫폼을. 그렇습니다. 네. 계속 늘려야죠. 이제 서비스를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그 테크스택은 최종 버전인데 현재 오늘자 최종 버전인데 다시 이제 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저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뭔가 그 얻을 건 빨리 얻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잽싸게 폐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도 오늘 만든 걸 내일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풍부하고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푸시를 뭔가 보내야 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푸시 서버 개발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옆에서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다. 물론 그리고 공짜. 전 공짜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마 그 실제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뭔가 제공된다는 건 그 어떤 그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비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사실 저 비용을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나 쓰고 싶은데 한 달에 한 3달러밖에 안 해. 그 3달러를 어떻게 결제를 받지? 막 이런 거. 차라리 그냥 내 돈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제 돈이 박혀 있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공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선택한 건 히로쿠였어요. 파스 서비스죠.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약 팔던 시절에 좀 테스트로 써보다가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레벨은 아니고 저희가 프로토타입 단계 할 때 히로쿠를 썼습니다. 히로쿠의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되어요. 실제로 아마 뭐 웹에 찾아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서비스를 가입해요. 뭐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서비스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히로쿠 툴블렛이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개발자 PC가 되겠죠. 저건 이제 기본적으로 CLI 툴인데요. 설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물론 웹에 들어가서 웹 GUI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쟤를 하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생성하고 여기서 앱은 서비스예요. 내가 배포할 혹은 서비스할, 예를 들면 API 서버를 개발했다. 그럼 그 API 서버가 하나의 앱이 되겠죠. 앱은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하나 생성되고 그 도메인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애드온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몽고DB라든가 뭐 로그 서비스 혹은 뭐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뭐 굉장히 많은 애드온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든 그 코드를 배포를 하면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도는 거죠. 서비스 바꾸고 배포하고, 서비스 바꾸고 배포하고. 얼마나 간단하냐면, 잠깐 그 CLI 커맨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들면, 저 히로쿠 툴블렛을 깔면 터미널 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히로쿠라고 하는 커맨드가 생기고, apps의 create, hello라고 이렇게 하시면, hello라는 앱이 생성이 됩니다. 뭐 딴 거 없이 그냥 뚱 하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 앞에 URL이 보이시죠? http hello.hirokuapp.com으로 접속이 가능해요. 물론 아직 코드가 배포가 안 돼 있으니까 돌아가진 않겠죠. 실제로 인스턴스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히로쿠는 기본적으로 git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든 그 소스를, 배포할 소스를 git push 히로쿠 master 하면 현재 있는 리파지토리의 git 리파지토리의 마스터 브랜치를 히로쿠 리모트 브랜치로 푸시를 합니다. 푸시하면서 동시에 히로쿠 그 만들어진 앱에 연결된 앱이 빌드되고 바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배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명령 하나 땅 때리면 배포가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애드온을 추가한다. 무슨 굉장히 많은 애드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요. 히로쿠 애드온을 추가한다. 애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몽고 HQ라고 하는 애드온인데 몽고 HQ를 스몰 사이즈의 어떤 그 프라이스 플랜으로 된 것을 추가한다. 그러면 몽고DB가 딱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코드 레벨에서 해당 몽고DB의 커넥션 스트링을 얻어서 이제 커넥션해서 사용하면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고 같은 거 보는 것도 히로쿠 로그스 하면 그냥 로고가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뭐 삭제하려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앱 딱 삭제해버리고 혹은 새로운 앱을 만들려면 바로 저렇게 앱 만들어서 바로 또 배포하고 뭐 이런 식이면 아주 심플하게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주 딱 프로토타입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 파스 서비스예요. 애드온들도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일일이 한번 다 세봤어요. 어제 버전으로 한 147개 정도의 애드온을 제공하더라고요. 뭐 여기엔 데이터베이스, 백업, 로그, 모니터링, 유틸리티 뭐 굉장히 많아요. 장르도 굉장히 많고 딱 보면 뭐 다 있더라고요. 그냥 딱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그리고 대부분 다 무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서 뭐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거의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비스를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너무 느려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그래서 실제 배포 단계, 그러니까 서비스 단계 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멤버들이 너무 느려요. 차장님 너무 느려요. 프로토타입이잖아. 공짜야. 쓰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썼거든요. 어쨌든 되게 느려요. 특히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커넥션 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당연하게 뭐 캐시도 되고 해갖고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느리진 않는데 이제 앱을 한번 죽였다가 조금 한 10분쯤 있다 딱 들어가면 이제 막 속 터질 정도로 약간 느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되게 느린 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아시아 존이 없어요. 유럽하고 미국 쪽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느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파스의 특징을 잘 알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파스 같은 경우는 배포하면 일종의 마치 뭐 배포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빌드하면서. 걔는 결국 리드온리고 일종의 하나의 그냥 딱 리드온리 박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js를 쓰니까 예를 들면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일 업로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파일을 사용자가 서밋하고 그걸 백엔드에서 딱 받아서 파일 시스템에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왜냐하면 얘는 파일 시스템이 다 리드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 하면서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파일 시스템에 써져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S3나 뭐 이런 쪽에 클라우드 리파지토리 서비스를 따로 API로 뽑아서 붙여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파스 서비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쓰시면 충분히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테스트를 하시거나 혹은 뭐 히로쿠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무료 인스턴스를 그냥 무한으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무료 인스턴스 10개. 근데 히로쿠는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예를 들면 인스턴스 개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래픽을 받아주기 위해서 개수를 늘린다 그러면 기본이 하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아요. 꽤 비싸요. 그러니까 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려고 하면 주머니가 되게 넉넉해야 되는. 하나 탁 올려보고 돈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교환한데 이렇게 비싸게 이런 X 같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몽고DB 같은 경우도 무료는 10메가 줍니다. 10메가 그렇죠. 근데 뭐 그냥 적당히 쓸만한 정도가 됩니다. 10메가 줘서 10메가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거의 차면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애써 이렇게 UX 쪽이나 이런 데서 막 테스트 데이터 열심히 정성스럽게 넣은 게 날아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백업해서 임포트 해주고 막 그런 삽질로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잠깐 넘어가면 바스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 서비스만 만든다. 그래서 바스 같은 서비스는 어떨까? 예를 들면 바스.io도 있고 파스.com 이거 아마
페북이 샀던가요? 페북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가요? 하여튼 그런데 바스아이오나 이런 파스 같은 것들이 있죠. 바스아이오, 그쵸? 얘는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단말 개발자만 있다면 쓸만합니다. 제한적이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단말 개발자만 있다면. 백엔드 개발자가 전혀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근데도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뭔가 유틸리티 앱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뭐 회원 가입도 받고 싶고 회원 간에 뭔가 인터랙션도 하고 싶고 푸시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단말 개발자 혼자서는 하기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럴 때 바스 같은 서비스들을 쓰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엔드 개발자가 허접하지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아니 뭐 초보 개발자든 뭐 어쨌든 있다면 좀 그렇죠. 뭐 그 이유가 이제 서비스가 성공하면 만약에 뭐 사실 성공할 리가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잖아요. 성공할 리 없어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성공해? 성공한 서비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우리 확률을 잘 알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확률은 아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권이라는 그런 유혹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0.1%라도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래요. 항상 그런 게 결국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성공한다는 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사실 이런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거보다는 최근에 제가 아마존 같은 AWS나 뭐 이런 그 파스 말고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써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결국 파스 같은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그 몽고디비나 뭐 이런 애드온들 같은 형태로 굉장히 손쉽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결국 파스 서비스 영역이 결국 아스에 이렇게 잠식되거나 혹은 뭐 완전히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아스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모바일 A팀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나? 여기서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이 장표가 별로 안 팔렸나 봐요. 그죠? 여기 이게 패러디거든요. 여기 보면 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패러디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먹혀야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패러디를 아시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유는 아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오늘 아마존에서도 나오셨다니까 왜 선택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마존으로 하지? 네. 보통의 회사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희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랩을 그냥 했다고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몇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일단 아마존 서비스를 쓰는 성공한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성공한 많은 서비스들이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파스보다 자유를 줍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써보니 실제로 그냥 아주 그렇게 불편한 혹은 좀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파스만큼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진 않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비슷한 정도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한국의 많은 서비스들도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성공할 리 없지만 확률적으로 어쨌든 저희도 글로벌 서비스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 초에 베타 오픈을 했는데요. 12월 중순까지 한글을 전혀 안 넣었어요. 물론 깜짝 놀라서 막 넣긴 했어요. 한 일주일 만에.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 서비스니까 막 그러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아마존 빼고는 별로 마땅한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 어떤 건 너무 느리고 어떤 건 좀 이게 정말 좀 불안하고 애저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점토를 전혀 안 하고 덜컥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아마존 쓰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히로쿠와 마찬가지로 잠깐 보면 지금 이건 뭐 워크플로우는 아니지만 서비스 가입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맛을 봐야 되니까요. 최초의 EC2 생성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저 EC2는 그냥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하나면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한참 이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맛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그 아키텍처가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럼 아마존에서 쓸 때의 아키텍처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해서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 리뷰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제 비용 산정을 하게 되겠죠. 이 아키텍처로 우리 서비스가 한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1년 뒤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테니 한 2년 뒤에 사용자가 이렇게 늘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이 정도니까 데이터 트래픽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면서 추정을 하잖아요. 사실 쓸데없이. 그죠? 어쨌든 비용 산정을 하려고 하면 비용 추정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박스나 혹은 아키텍처를 세팅을 하죠. 그리고 전환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잠깐 살짝 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 그 아마존 EC2로 히로쿠를 열심히 쓰다가 아마존으로 싹 넘어가고 완전히 서비스로 전환할 때까지 딱 한 달 걸렸거든요. 저 앞에 보였던 그 플로우대로 쭉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까지 완전히 올리는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거의 한 달 중에 한 2주 정도는 딱 이 상태로 머물렀던 것 같아요. EC2에서 T1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타입이 있어요.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고 무료로 제공하는. 그래서 이 T1 마이크로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아마존 그 서비스 맛도 좀 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쿠보다 T1 마이크로가 한 성능 측정을 해보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배포만 똑같이 하고 그냥 API 테스트를 쭉 해봤더니 2~3배의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서비스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공짜인데 뭐 되게 싼데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근데 또 찾아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아마존 그 사이트에서 프리티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료로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그 아마존 서비스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서비스들이 무료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간은 뭐 한 달, 어떤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는 계속 무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다 조건이 틀린데 어쨌든 무료 플랜들을 제공하니까 쭉 보고선 한번 여러 가지 처음에 뭐 그 인스턴스 하나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무료 플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충분히 재밌게 아마존의 그 서비스들을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성 과정을 잠깐 보면 이건 사실 뭐 웹에도 흔히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인스턴스를 런치 인스턴스 해갖고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인스턴스 AMI를 고르게 돼요. 아마존 그 어떤 이미지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어떤 OS를 쓸 거냐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적당히 고르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거 뭐 우분투 쓸 건지 혹은 뭐 레드햇을 쓰실 건지 아니면 뭐 윈도우 계열을 쓸 수도 있겠고요.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에 이제 그 프리티어 온리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걔를 딱 체크하면 공짜로 쓸 수 있는 이것도 약간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My AMI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제 따로 풀 세팅을 다 해놓고 이미지로 그 AMI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스냅샷 같은 이미지를 저기 My AMI에 넣어 놓으면 따로 매번 들어가서 새로 생성하면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치가 완전히 끝난 상태의 이미지를 저기다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 새로 인스턴스 만들 때 걔를 가져다가 베이스로 그냥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몽고디비가 풀로 잘 세팅되어 있는 AMI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솔루션들이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보면 기본으로 탁 넘어가면 이렇게 T1 마이크로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저는 좀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왼쪽 탭을 보시면 저기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딱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T1 마이크로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어디서 선택하지? 재밌는 건 저 위에 올 인스턴스 타입으로 다시 올라가서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보여주고 뭔 모를 때 그래 M1 미디엄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지? 생성되는 순간 1시간 과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1시간 딱 먹거든요. 그 돈도 짭짤할 텐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문화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타입 바꾸려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올라가서 바꾸시고 딱 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현재는 T1 마이크로를 만드는 거니까 슉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저렇게 뒤에 넘어가고 나서 뭐 메모리 고르고 뭐 디스크 용량 고르고 뭐 네트워크 디스크 붙일 거냐 뭐 여러 가지 세팅 기본적으로 그냥 보면 아는 세팅들이 이제 쭉 넘어가서 하면 생성이 되고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좀 애매하게 써 있어서 저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좀 애매하게 써 있어요. 제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CPU가 몇 개지? 혹은 뭐 얘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써 있어서 근데 되게 아마존 관련된 그 좋은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AWS Now Info라고 하는 그 페이지거든요. 여기 이 전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밑에 도메인이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이 실제로는 뭐 스크롤해서 엄청 많은데 저 위에 아마존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를 선택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CPU가 몇 개인지, 디스크가 얼마 제공되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EC2뿐만 아니라 뭐 S3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계산기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발표 자료 그 스냅샷 뜨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 차트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팅 파워가 35 ECU고 메모리가 117GB 정도 되는 녀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걸 보면 어느 정도 클래스의 인스턴스 타입을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건 아마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T1 마이크로는 여기에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이제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사실 그 포트 뚫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 서버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포트는 몇 번 포트로 포트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면 SSH로 접속을 하게 되죠. 물론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기본적으로 그 키를 생성해서 뭐 그런 것들을 셋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래서 SSH로 접속해서 터미널 접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늘 쓰던 그냥 서버죠. 똑같이 그냥 원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키텍처 리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 서비스들을 이제 좀 익숙하게 아마존 콘솔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래 뭔가 아마존스러운 혹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실서비스 올리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겠고 또 잘 정리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한글 버전도 꽤 많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 버전도 꽤 많아서 저처럼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웬만한 문서들은 다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지 어떤 그 블로그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약간 용어가 아리까리해요. 뭔가 약간 아마존스러운 용어랄까요? 딱 읽어보면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지 이게? 뭐 약간 이런 이상한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게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적응기가 필요한데 그거 조금 뭐 문서 몇 번 넘어가고 좀 만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WS Amazon.com의 뭐 아키텍처라고 하는 링크로 들어가면 다양한 그 도메인의 아키텍처 구성을 이렇게 이건 사실 이렇게 일종의 그 레퍼런스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뭐 이럴 땐 이런 도메인은 뭐 배치 프로세싱 할 때는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일 땐 저렇게 구성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아 대충 이렇구나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뭔가 처음에 잘 모를 땐 다 봐야 되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모바일 서비스는 그냥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저희가 쓰는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앞단에 이제 DNS를 받아주는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아마존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호스트를 등록해 놓고 그리고 ELB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거든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해서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붙여놓고 그리고 이 안쪽에 그 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구성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API 서버가 이제 스케일 아웃 돼야 되니까 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구성들을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 컨피그레이션 안에다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어떤 팔로시를 주면 이 팔로시에 맞춰서 인스턴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에는 이 AMI가 붙거든요. 이 AMI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배포할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에다 붙여놓으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면서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 팔로시는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CPU가 70% 이상이면 인스턴스를 몇 개 늘려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한 15분간 CPU가 뭐 60% 이하로 떨어졌으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인스턴스를 줄여라. 1개 줄이거나 2개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타트 최초 인스턴스는 몇 개를 시작할지 그리고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맥시멈 몇 개까지 늘릴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룰에 맞춰서 인스턴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로그를 보면 그래프로 인스턴스 평균적으로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줄었고 언제 늘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것들 말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본 베이스에서 이제 계속 확장이 돼요.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사실 다 이 구성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구성이어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뭐 이 런치 컴피레이션도 이게 아마존도 그 CLI 툴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웹에서 GUI로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CLI에서만 되는 기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오토스케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제공을 안 했어요. 작년 가을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메뉴에 등장해서 지금은 이 셋까지도 전부 다 CLI를 안 쓰고 그냥 아마존 그 콘솔 GUI에서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서비스가 성공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고 뭔가 이런 셋을 막 늘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도 그 콘솔보다는 CLI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냥 커맨드 한 방 빵 때리면 생성이 되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죠. 뭐 인스타그램인가요? 인스타그램이 아마존 그 API 서버 쪽에 인스턴스를 한 100 몇 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몇 대인가 200 몇 대인가를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 그걸 언제 그 웹 GUI로 들어가서 이걸 보고 어떤 게 떴는지 살았는지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CLI 툴까지 쓰게 되고 하는 거죠. 저는 그냥 테스트 정도만 써보고 실제 본격적으로 써보진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손에 그렇게 익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이제 어떤 셋업이 됐으면 이제 비용 추정을 해야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 리소스에 대한 비용 무서. 예를 들면 인스턴스 같은 EC2 같은 게 이제 정적이죠. 한번 띄워놓고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이 카운트되는. 그리고 트래픽 증가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매트리스 분석돼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파일 그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을 테니까 그런 데이터의 용량에 대한 과금들 혹은 용량 대비 시간 실제로 서비스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읽어봐도 한 5번 읽어야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 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렇게 딱 숫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 회사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비용 구성 꼭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서비스 타입에 따라서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서 트래픽에 따라서 사실 너무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뭐 비용은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셋업 상태로 한 달에 한 1000불에서 130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이고, 또 얼마나 박스를 쓰느냐, 뭐 얼마나 디스크를 쓰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전환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전환할 때 저희가 5일 정도 걸렸고요. 그 중에 세팅하는 데는 하루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삽질을 약간 했죠. 이거 된 대로 안 되네, 뭐 하면서 이렇게 또 모르던 부분들을 또 알게 되면서 실제로 한 5일 정도 그랬더니 너무 빨라지더라고요.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딱 들였더니 막 앱이 날아다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굉장히 괴롭죠.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저희 서비스는 되게 잘 돼갖고 이게 딱 데이트가 바뀌는 순간만 이걸 캡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캡처를 해놨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야 개발하는 사람도 좋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약팔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도메인에 들어가서 한번 받아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른가, 뭐 이런 아마존 쓸만한가,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민, 서비스를 위한 고민이고, 그리고 또 교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아직 못한 것들이 뭐 무수히 많지만, 이제 뭐 실시간 로그 분석을 좀 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걸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에라 로그 정도만 센트리로 보내서 뭐 보고 있고 뭐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로그를 GA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실제 서비스 하다 보면 더 실시간 혹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실시간 로그 분석을 좀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오픈 API를 좀 제공하고 싶고, 실제로는 이제 오픈 API를 같이 서비스와 오픈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그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멀티 클라이언트, 뭐 웹 서비스 제공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밑에 것들이 있는데, 교훈.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같이 좀 극단적으로 어떤 개발 멤버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팅 서비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몽고DB, 오늘 몽고DB 그 배틀도 붙고 했는데, 어쨌든 몽고DB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초기에 울컥울컥 몇 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세대를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구성으로 저희도 그 레플리카 셋으로 그 몽고DB를 세팅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긴 해요. 그냥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 뭐 혹시라도 뭐 아까처럼 뭐 장애 나고 막 하면 그거 들여다보면 막 계속 시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땀은 흐르고. 그래서 정말로 뭔가 그냥 외부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그런 것 좀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아키텍처도 굉장히 그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교훈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뭐 히로쿠보다 엄청나게 빠르지만 어쨌든 레이턴시가 한국은 좀 느린 편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클라이언트들 사용자들한테 오는 피드백은 되게 느려요 라는 피드백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3G 쓰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긴 하는데, 마땅히 이렇게 사실 네트워크 구간이 정확히 뭐 때문에 느려요 라고 딱 측정하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워낙 구간이 많다 보니까, 또 사용자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속도가 정말 0.1초가 민감한 서비스 혹은 그런 솔루션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 소셜 서비스라서 속도가 그렇게 아주 뭐 1초 내에만 나오면 어찌됐든 뭐 큰 문제는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일단 이것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것 자동화하자. 뭐 이런 것들, 뭐 아까 뭐 모니터링 하거나 혹은 뭔가 장애 조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면 다 자동화하자라는 거, 주말에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고민들,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